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즌 개막이 약 8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K리그1 각 구단들의 시즌 프리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두 번째 영상이자 또 프리뷰의 여섯 번째 영상은 세 번째 경기 원정팀 광주FC입니다. 과연 효버지의 축구는 K리그1에서도 통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간략하게 팀 개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FC의 경우 지난해 K리그2에서 압도적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경기력 역시 압도적이었고 결과 또한 압도적이었는데요. K리그2 역사상 최단 기간 만의 우승. 이런 점은 또 이정효 감독이 광주FC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주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FA컵에서는 또 4라운드에서 탈락하긴 했는데요. 이 FA컵에서는 2승 1패를 기록을 했다. 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난해 MVP는 K리그2 MVP이기도 했던 안영규 선수입니다. 주장으로서 수비진을 상당히 잘 이끌어줬고, 그런 점들이 또 MVP 투표나 이런 것들에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올해는 잔류 경쟁을 우선적으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정효 감독 그리고 안영규 주장 체제로 맞이하는 두 번째 시즌, 광주FC는 과연 잔류를 할 수 있을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이번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지난해 베스트 11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베스트 11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경민 키퍼, 백3에는 안영규, 박한빈, 김재봉, 그 윗선에는 이으뜸, 정호연, 이순민, 두현석, 그 윗선에는 엄지성, 허율, 헤이스 선수가 자리를 했는데요. 이 선수들의 가치는 482.5만 유로, 한화역 66.4억이었습니다. 사실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하지만 2부 리그에 있는 선수들은 이게 K리그든 아니면 J리그든 그 어떤 리그든 상관없이 상대적으로 가치가 좀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또 고려를 하면서 봐주시는 게 또 베스트 11의 가치 선정에 또 현실적인 반영을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이 스쿼드에서 인앤아웃은 다음과 같이 있었습니다. 키퍼 자리에는 딱히 아웃이 없었지만 이 센터백 자리에는 김현훈 선수가 이제 이적을 했고요. 미드필더에는 김종우, 공격진에는 헤이스와 마이키가 이적을 했습니다. 반면에 들어온 선수도 있죠. 역시 키퍼는 없었지만 수비진에 티모와 김경재, 미드필더진에는 이강현, 그리고 윗선에는 아사니, 토마스, 신창문 선수가 영입이 됐던 광주FC입니다. 사실 큰 아웃도 뭐라고 할까요? 많은 아웃도 없었지만 많은 인도 없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2023년에 예상되는 베스트 11은 다음과 같은데요. 똑같이 3-4-3을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김경민 키퍼, 팩스리에는 티모, 박한빈, 안영규, 윗선에는 이으뜸, 정호연, 이순민, 두현석, 윗선에는 엄지성, 산드로, 아싸니 선수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수들의 가치는 477.5만 유로, 한화약 65.7억에 달하는 가치인데요. 헤이스 선수가 빠진 것, 그리고 허율 대신 산드로를 주전으로 예상한 것, 이런 것들이 또 가치 산정에 영향을 미쳤다라고까지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티모 선수가 들어오면서 가치가 약간 높아진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에 비해서 또 절감되는 가치가 조금 더 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시즌의 키플레이어는 역시 박한빈입니다. 박한빈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광주로 이적을 해서 정효볼의 핵심 중 한 명으로 활약을 했는데요. 지난해 38경기 나서서 3골과 6개의 도움을 기록할 정도로 공격 포인트 기록도 많았고, 수비나 미드필더진에서의 전술의 전개 과정에서도 박한빈의 존재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공격 포인트도 많이 기록하고 이 수비와 미드를 오가면서 많은 역할을 해줬다면, 승격팀의 가장 중요한 건 안정된 수비이기 때문에 이 박한빈 선수가 이 백스리에서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그 역할을 조금 더 열심히 해줘야 되는 선수 중 한 명이라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올해는 또 공격보다도 수비에 중점을 두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지만, 이종효 감독이 이야기했던 대로 부딪히겠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또 있기는 하기 때문에 지난해와 비슷하게 하되 지난해보다는 훨씬 더 좋은 클래스를 보여줘야 광주가 또 잔류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광주의 기대 요소는 첫 번째는 지난해보다 안정적인 백스리죠. 사실 지난해에도 다양한 센터백을 기용하면서 백스리는 상당히 안정적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티모 선수가 들어왔죠. 더욱더 안정적인 백스리를 구성할 수 있게 된 광주FC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 백스리는 주전 조합이 공고한 게 아니고
더욱 다양한 점에서 기여를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많다는 게 더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처음부터 함께하는 적응된 산드로도 상당히 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산드로는 지난 여름에 온 이후에 약간은 어려워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상당히 좋은 능력을 보여주면서 올해 부주장까지 달게 됐는데요. 산드로 그리고 허율이 보여줄 톱 자원에서의 시너지 효과 충분히 기대할 만한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지성의 활약도 기대가 되는데요. 올해 등번호 7번을 달았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선수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더더욱 기대가 되는 선수인데요. 과연 엄지성의 활약이 어떨지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즌의 불안 요소도 있죠. 첫 번째는 전반적인 스쿼드 뎁스의 문제입니다. 이 스쿼드가 K리그 1에서도 통할 수 있는지는 아직 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한 시즌 만에 승격한 광주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볼 만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인터뷰에 따르면 토마스 선수가 아직은 적응에 애를 먹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마스라는 선수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지를 이정효 감독 그리고 토마스 선수 본인도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윙백으로도 써보고 여러 자원으로 많이 써봤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토마스 선수의 모습을 실제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고민인지를 아직 알 수는 없는데요. 뭐 경기장에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 토마스 선수가 뭐 심리적으로나 이런 부분으로나 위축되지 않아야 또 광주가 안정적으로 시즌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K리그1 경험이 부족한 선수들이 일부 존재한다는 것도 약간의 불안 요소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점들은 뭐 시즌이 지나가면서는 딱히 큰 그게 안 될 수도 있지만 초반에는 애를 먹을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광주의 개막전 상대는 수원 삼성인데요. 수원 삼성은 이병건 감독 그리고 이기재 주장 체제로 이루어진 올해 또 팀입니다. 이 상대는 포메이션은 4-3-3이고 지난해 맞대결은 역시 한 적이 없는데요. 2월 25일 토요일 4시 반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개막전이 벌어질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광주FC의 2023년 프리뷰를 진행해 봤는데요. 이정효 감독의 지난해 축구는 뭐 K리그2에서 멀어져 있던 제가 봐도 굉장히 또 강력하고 여러 가지 힘을 가진 축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리그1에서 이 축구가 얼마나 통할지를 기대하지 않을 수 없겠는데 과연 이 효버지의 축구 K리그1에서도 통할 수 있을지 시즌을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